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다. 네, 지난 4월 14일 금요일에 전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이 세종 정부청사 앞에 모여서 기후정의 파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모였고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그 4.14 기후정의 이 파업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그들은 무엇에 화를 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이라든가 시민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탈탄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 이런 그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4.14 기후정의 이 파업, 그들은 왜, 이런 제목을 한번 따라 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뭐 반드시 이번에 4.14 기후정의 파업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6번째 이제 대멸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시민사회가 받아들이기에 마땅찮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제대로 나아가는데 올바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해체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기본 안 된 기본계획, 이번에 3월 21일 날 나왔던 윤석열 정부의 제1차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대해서 기본이 안 된 기본 계획이다, 뭐 이런 류의 그 비판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4월 14일 날 세종 정부청사 앞에 4천여 명이 모여서 기후정의 파업을 하는 그 장면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이 불평등을 끝내자, 뭐 그다음에 에너지 불평등, 여기 보면은 그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에너지 그 부담에 대한 그 불공평성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탄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 설악산 케이블카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이라든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국토 훼손의 문제, 그리고 농사에서 뭐 GMO가 확산돼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그 종합적인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그리고 그 자연 훼손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부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촉구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4.14 기후정의 이 파업을 하면서 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정의 파업의 요구사항을 그 2대 방향 그리고 6대 요구사항,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희생위에 모집되는 것이 아니라 큰 책임 있는 기업이라든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도 그 민간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탈탄소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성과, 이런 것들이 고르게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 이런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생태학설을 멈춰라. 이게 국토 훼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정의로운 전환, 그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토 훼손의 문제, 자연과 인간의 공생 공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 두 가지 이 방향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6가지 정도의 그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그리고 정당한 에너지 사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그러니까 산업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에너지 효율성을 갖다가 높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시민들 필수 에너지를 탈상품화해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하층민의 경우에는 지금의 그 에너지 가격으로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그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 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화석연료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우리나라 그 정유업체에서도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행제세 뭐 이런 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초과 이윤을 환수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법 도입 같은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대중교통, 보통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공교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공공교통 하는 게 대중교통 보다 입에 잘 익지 않아가지고 저도 이제 대중교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공공교통 학종의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에 좀 투자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노동자, 농민, 지역 농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그 산업계, 기업하고 정부가 주도가 되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그 실천을 하자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얘기가 이 환경 파괴와 생태 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이런 요구가 사실 국제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 나온 그 유네베 지구환경 보고서에서도 환경 파괴와 생태학살 얘기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 같은 경우도 파리 같은 경우에 떼제베로 2시간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공항 건설을 금지한다는 게 나왔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곳곳에다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기존에 있는 공항을 사용해도 될 텐데 그걸 또 안 하고 굳이 자연환경을 희생시켜가면서 공항을 짓겠다. 이 좁은 국토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국힘당, 민주당 이걸 떠나가지고 모든 정치권에서 이 공항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같은 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제가 나오는데 국립공원에 저렇게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참 사례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케이블카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의 그 위치보다는 그 국립공원의 상징성이 조금 적은 그런 대체 부지가 제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러한 코스에 꼭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다음에 산악열차도 지리산 산악열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게 뭐 다른 나라에 가면은 참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지리산에 반달곰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복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그 복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고등 그 동물일수록 그 개체당 차지하는 연속된 자연 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산악열차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생태계를 갖다 분리시켜 놓으면 이 반달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가기에 상당히 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산악열차를 설치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이런 그 노력이라도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런 것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지방자치 제도는 더욱더 강하게 가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그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조치가 취해지면 바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이 막개발, 난개발 이거와 직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정말 후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6번이 이게 지방 정부에 이양이 되더라도 그 지방 정부에서 그곳에 있는 또 시민단체 그리고 생태 전문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성숙된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 6번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 성숙과는 거리가 먼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우리나라의 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ESC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의 모임이죠. 여기에서 그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4.14 기후정의 파업 단체에서도 결국 그 2대 방향, 6대 요구사항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낸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대한 그 비판 그리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ESC에서 나온 성명에서도 보면은 불확실한 CCUS 국제감축부문 이런 쪽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엔에 약속한 그 탄소 감축을 갖다가 떠넘기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불확실하다. 이런 기술이 이미 이게 상용화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해 가야 될 이런 장래 미래 기술인데 미래 기술은 개발이 되어야 실현성이 있는 것이지 이게 실현이 개발이 안 되면 그냥 우리가 꿈의 기술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먼 미래로 넘기지 말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문 감축 목표 축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에 약속한 것보다 3.1% 정도 오히려 그 산업체가 덜 감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기업에게도 손해고 국민에게도 손해고 지구에게도 해로울 뿐이다. 그래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원위치 지켜라. 적어도 원위치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1년 전에 기업체들에게 그 기업이 탄소 줄이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약 60% 정도의 기업이 부담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한 30% 정도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똑같은 질문을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 60%가 넘는 기업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담이 되고 있다고 답을 한 그 기업 수는 약 28%, 약 3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산업 부분의 감축 목표를 완화시켜 주면 정유회사라든가 뭐 철강업이라든가 이런 몇몇 그 기업에서는 환영을 하지만 상당 부분,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 민주당 정권에서 국힘당 정권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그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런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2027, 28년까지는 탄소 감축을 거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난 2028, 29, 30 이때 몰아서 탄소를 다 줄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누적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정부로 책임을 넘기지 말고 현 정부 임기 중에 최대한 많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를 하도록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왜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 시대에는 준비를 안 해가지고 다음 정권에 가서 또 우리가 이렇게 큰 후회를 남기도록 만드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현 정부에서는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이런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고, 이걸 하지 않으면 시민사회에서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겠고, 그 야당에서도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가 이것을 고쳐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ESC에서는 이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게 자신들이 요구했던 그 항목에 대해 가지고 전부 세세한 그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나머지 한 5개 정도는 시간 관계상 좀 생각을 하도록 하고, 6번째 이야기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기후위기 피해 지역 피해 당사자가 정당하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나, 이거는 코프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집트 회의에서도 개도국에서 이 기후위기 문제를 만들어낸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배상 조치를 하라. 그것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라라는 요구를 했고, 그것이 정식 의지가 되었고, 그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가고, 그리고 개도국의 요구에 응답하기로 그런 그 합의가 이루어졌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보장된 이들의 탄노기 참여조차 효율적 회의 체계를 핑계로 배제되었다. 제가 한 2주 전 강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탄노기,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약 28명 중에 21명이 장차관이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6명, 그리고 정부 연구소에 1명, 그리고 중소기업 부회장 1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 원칙이 완전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탄소 중립위원회의 경우에도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한쪽에 편중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과 농어민, 노동자, 청년, 여성 이런 피해 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예산조차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의로운 전환인데요. 이걸 고려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이것이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핵심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와 안전한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건, 교육, 돌봄 등 공공부문 강화 정책을 시행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기후 변화에 있어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줄이는 것,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돼 감에 있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소외받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함께 갈 것인가 하는 이 정의로운 전환 문제, 이것이 아주 소중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너무 심각하게 이 내용이 배제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은 보통 이렇게 두 자리를 만듭니다. 정부 대표, 민간 대표. 근데 뭐 정부 대표는 상징성인 거고 원래 이 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은 민간 위원장이죠. 김상엽 씨, 이명박 정부 때 환경비서관 했던 분이죠. 이분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정부 장차관 21명의 민간위원인데 대학 교수 6인의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그리고 출연연구소, 화학연구소 연구부장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보다도 더욱 폐쇄적 구성이다. 여기에는 피해 지역 사람들, 노동계,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미래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청년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단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분들의 합의하에 안이 나와야 우리 사회를 탈탄소 사회로 국민들의 의견 하나로 모아서 튼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국회에서 이게 한정혜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맡았던 분입니다.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게 공청회를 열었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 김상협 탄노기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4월 13일 날 제6차 IPCC 종합보고서 성인 기념 포럼이 크게 열렸고, 이때 기조연설도 기상청장도 오고 이렇게 했던 성대한 우리나라 이해성 IPCC 의장도 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성대한 행사가 있었고, 그때 김상엽 탄노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 돼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은 참 옳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온 국민이 동의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힘을 모아서 가려고 하면 사회 각계각층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겠죠. 그래야 이렇게 힘 모아서 갈 수가 있을 텐데, 정부 장차관들하고 그다음에 정부 계획에 아주 충실한 그런 교수들 또 모아가지고 이 사회로부터 좀 이렇게 닫힌 가운데 만들어낸 이 기본 계획, 이것이 이런 안을 탁 던졌을 때 우리 사회가 그걸 흔쾌히 따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차 기본 계획은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한정혜 의원이 하고 있는데, 한정혜 의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핵심적인 얘기만 한다면 지금 탄소를 빨리 줄여야 되는 시기가 지금인데 2027년까지 이 정권 임기 동안에 탄소를 줄이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기를 늦추고 그래서 이 계획을 이게 법제화해가지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기본 계획안을 제대로 다시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라고 한정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 한정희 의원의 얘기입니다만은 이 의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왜 반발을 하는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정당할 때는 받아서 수정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 몸뚱아리에 그 실을 묶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우리 격언입니까? 속담입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이 정권 교체 이후에 또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성급하게 정부 대표들 그리고 대학 교수 뭐 이런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각계각층 사람들이 모여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 호응과 찬성, 격려 속에 이 우리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길이 차근차근 실천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이 길, 이것은 어떤 이념의 문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좀 정권적 차원에서 이 일이 다루어지는 이런 일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